우리 그 조사론 그 온라인 수업을 하신 분들은 수업은 다 끝났지만 1시간 그 지난 OT 때 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 잠깐 교양 선택 과목으로 그냥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1시간 더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를 살면서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시게 되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벗어나서는 사회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는 무수히 많은 다른 사람들과 아니면 다른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형제, 친구, 이웃, 지역사회, 인종간에도 또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와 다른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만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인연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또 그게 아니어도 사이버상으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아니면 SNS나 아니면 개인 방송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수많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실천 현장에서 있다 보면 상담을 하거나 하는 많은 여러 과정들에서 만나 뵙는 분들의 많은 문제점 아니면 어려움을 토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간혹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좋은 관계도 많이 있지만 정말 피하고 싶은 관계도 있고 아니면 보기 싫은 관계도 있고 내가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는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싫은 사람 안 보고 제가 전에 한번 그 1학년 때 한번 설명드리거나 한번 OT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유원지를 가니까 그 유원지 안에 이렇게 뭐 팻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글이 있더라고요. 인생 뭐 있냐?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싶을 때 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생이지 라고 써놨더라고요. 짧기만 하는 인생 즐기며 살자라고 어떤 글을 써놓으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또 그렇지 않은 인간관계가 주변에 만들어지고 그런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하시고 심지어는 상담받으러 오거나 아니면 기관에 어떤 치료를 받으러 오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인간관계를 맺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 로빈슨 크루소나 무인도에서 살았던 많은 분들도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라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타인에게 도움을 받는 거,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갈등도 겪고, 불화도 겪고, 사랑도 나누고, 우정도 나누고, 친밀감도 나누고, 그런 사람이 느끼는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내가 나의 인간관계를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나본 현장의 많은 클라이언트들은 이런 인간관계를 잘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의에 의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걱정해서 아니면 저 사람이 걱정돼서 아니면 내가 좀 참아주지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조금 양보하고 덜어냄으로써 타인을 위해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옳은
뭐 오를 수도 있고 뭐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본인에게 다시 상처가 돼서 되돌아오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시니까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조금씩 변화의 첫 발들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 인간관계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경청한다. 우리가 뭐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적극적인 경청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자를 한번 한문으로 풀어볼까요? 귀자죠. 귀. 예, 그다음에 청자입니다. 이게. 예, 이게 들을 청자입니다. 경청한다 할 때 청자입니다. 근데 이걸 잘 한문을 잘 나눠서 보시면 이게 귀자죠. 귀.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인공왕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겠죠. 네. 최선을 다해서. 자, 그다음에 요거는 열십의 눈목입니다. 온 정신을 다해서 하라는 얘기겠죠. 네. 그다음에 요건 일심 마음. 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귀를 가지고 귀를 왕처럼 생각해서 예, 온 정신과 온 마음을 다하는 게 바로 들어주기라는 겁니다. 경청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라 그러면 서로 경청해 줄 수 있는 관계라 그러면 아주 뭐 이상적인 방법이고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사회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상담을 받아야 된다라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들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여기서 찾아야죠. 대개의 경우 모든 분들이 문제의 원인을 여기가 아니라 저쪽에서 찾으시려고 그래요. 상대방한테서.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 환경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고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거나 변화의 어떤 시작을 할 때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나도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분들이 과연 올바르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유형을 잘 보면 일단 많이 사귀면 득이 된다라고 하고 실리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어떤 실리형의 추구하는 분도 계시고 안정 추구, 나는 고독한 게 싫어,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좋아 라고 해서 안정 추구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인간관계, 아니면 친구에게 의존하고 기대는 의존형의 관계를 맺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하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상 심리로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아니면 그들의 상대방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하시는 존재감 유형 확인형, 또 수능형, 또 허영심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의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좀 동의하시는 그런 인간관계 유형이 있으신가요? 자, 친구는 뭐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실리를 추구하는 친구, 실리관계, 실제로 이익관계 때문에 만나는 친구, 뭐 편익을 위한 교류를 하는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협력형, 업무관계나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경우, 그 다음에 보통의 친구, 취미나 취향이나 관심사가 같은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친구,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로 구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개의 경우 그 상담소나 아니면 찾아오신 많은 분들에게 친구가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여담으로 여쭤보면
그런 그냥 쉽게 대답하는 그런 친구 말고 이 중에서 진짜 친구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물어보면 한참 생각들을 하세요. 네. 친구 많죠. 근데 실제로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을 들어주고 귀를 왕처럼 삼아서 온 정신과 온 마음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 그런 친구가 있었다라 그러면 상담소나 아니면 어떤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오지 않으셨겠죠. 정말 친구는 많지만 나를 위해서 귀를 열어주는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친구가 나의 관계 유형 속에서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위해 나의 말을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를 가지고 계신가요? 일부 많은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평생 살아가면서 아무 때고 전화해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1명, 2명 있으면 3명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저도 한밤중에 갑자기 전화해서 하면 전화는 받고 뭔 일이요? 하고 물어볼 사람들은 뭐 한둘 생각이 납니다만 실제로 시도는 안 해봐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친구를 좀 사귀셨으면 좋겠고 스스로도 그런 전화를 받거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친구로서의 마음 자세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마음을 잡수고 그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또 좋은 친구를 가지고 계세요. 관계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관계는 없는 거니까요. 자, 관계에 있어서 멀리 해야 될 사람,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그냥 간단하게 한 3가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해야 될 사람, 첫 번째,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사람, 금전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는 사람, 술에 술탄둥, 물에 물탄둥 한다는 표현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뜨미지근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좀 멀리 하셔야 될 관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언젠가부터 이런 그 뜨뜨미지근한 관계가 싫어서 저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도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도 언제까지 빌려줄 수밖에 없으면 되도록이면 친한 친구라 그러면 빌려주는 걸 안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그러함에도 빌려주거나 정말 어려워서 줘야 된다라 그러면 돌려받을 생각 안 하고 줄 수 있을 만큼만 줍니다. 왜? 어려운데 지금 그걸 돌려받는 것도 어려울 거고 돌려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제 친구니까 그래 내가 이만큼은 줄 수 있어 주고 마는 거죠. 왜? 내 친구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떤 증서를 남기지는 않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갚아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래놓고 그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니면 못 지킬 것 같으면 사전에라도 이야기가 없었으면 저는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두 번째, 이익에 따라서 얼굴을 바꾸는 사람. 그때그때 얼굴이 바뀌면 똑같은 이야기죠. 이런 분들은 좋은 관계 맺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좀 멀리 해야 될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타인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분들하고는 함께 관계를 자꾸 깊이 맺어가신다 그러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적당한 거리를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그런 관계의 유형의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함께 해야 될 사람.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람.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잘못을 일깨워주는 사람.
저한테 싫은 소리 많이 하는 사람, 당장은 듣기 싫고 마음 속상하지만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저한테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고치고 좀 더 좋은 길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듣기 싫어서 에이 그렇게 하지 마 했지만 돌아서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어제는 고마웠다, 내가 잘 생각해보고 이야기할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 그런 관계라면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요. 함께 하면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내가 선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도 관계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좋은 관계,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칙을 좀 몇 가지 정하고, 나름의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정과 일은 분리해야 된다. 공과 사를 분리하는 것과 똑같죠. 그 다음에 우정은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우정은 그냥 우정으로, 사랑은 사랑으로 믿고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쁜 일을 함께하는 건 우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원칙인 거고요. 선생님들도 본인만의 어떤 원칙들을 좀 세워서 관계를 맺을 때 잘 유념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슴도치 관계에 있어서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그림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고슴도치 두 마리가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고슴도치 두 마리는 서로 사랑하지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찔러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가까이 하고 싶지만 행동으로 가까이 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보고 우리는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 딜레마는 가까울수록 쉽게 무너지는 관계를 빗대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의 안전거리를 좀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 사람만의 어떤 공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공간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사고, 생각에 있어서도 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협상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저는 쌍둥이인데요.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제 동생과 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방향도 전혀 180도 달라요. 그 친구는 공학 박사고 저는 인문학 쪽이고. 어려서의 환경도 똑같이 자랐고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요. 그래도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나와는 다른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관계에 있어서 너는 나랑 다른 의견을 내니까 나는 맞는 거고 너는 틀린 거야. 이분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죠. 예스냐 노냐로만 구별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죠.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는 꼭 뭐 아니면 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구별되지 않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가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와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 어떤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갈 때 기차 타고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버스 타고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버스 중에도 고속버스 타고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오토바이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자가를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로 어떤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버스 타고 간다고 해서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틀렸다, 쟤네는 서울 못 가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지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완벽하게 합의를 보는 것들은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이해하고 조금 배려해서 조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좀 지켜야 될 선들을 좀 마음속에 잘 좀 그려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감정에 있어서도 사람이 이렇게 많은 저렇게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감정들을, 개인의 감정들을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감정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슬픈데 제가 기쁘다고 해서 너도 무조건 기뻐해야 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인의 감정들, 개인의 프라이버시 공간, 사적인 공간들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그런 감정들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할 때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앞으로 이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좀 많이 가져가셔야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관계를 좀 맺어가는 게 좀 필요하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저도 젊어서는 혼자 있는 것들을 혼자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그렇게 될 여력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시간들도 생기고 조금 혼자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는 혼자서 뭐 산책을 한다거나 혼자서 어떤 나의 관계를 하거나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아이들도 자라서 독립하고 따로 나가서 살고 분가해서 살고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공부하는 것, 그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혼자서 외로움도 느껴보고 혼자서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 주변에 부인이, 집사람이 있는 거, 아이들이 있는 것, 내 주변에 이웃들과 친구들이 있는 것들을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있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과감히 깨치시고 그런 생각들에 대한 경험들, 또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아가셨으면 하는 생각에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에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관계 맺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나의 꿈은 뭔지, 그다음에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나만의 고유한 가치나 생각들은 뭐가 있는지, 나의 자존감은 바르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혼자 있는 것에도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 고독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좋은 관계, 좋은 이웃과의 만남, 좋은 친구와의 관계 설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삶들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도 만들어 가시고 또 스스로를 잘 돌봄으로써 대학에서의 공부를 통해서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의 발전들은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